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월 8일 오후장 마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매매는 잘 하셨나요? 일단 오늘 시장을 한번 되짚어 보면 장 초반에는 이제 시장 주도주라고 할 만한 것은 장 초반에는 에브리봇 말고는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시장이었어요. 그 외 에브리봇을 제외하고 그 외 뭐 코닉, 그 다음에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들 이쪽이 조금 시세를 봤다가 결국에는 주도주는 에브리봇으로 확실히 주도를 이끌어 나가더라고요. 이 오전장까지 시세를 보시면 11시까지도 시장을 주도를 했죠. 에브리봇이 로보테마 강세인데 이 로보테마가 오늘은 좀 특이하게도 에브리봇만 강하게 갔어요. 아마존 이슈부터서 이제 강하게 갔는데 이쪽은 아마도 에브리봇이 청소기 만드는 업체이다 보니까 그 엮어서 한번 시세를 받은 것 같은데, 원래라면 에브리봇이랑 이제 뭐 유일 로보틱스 이런 애들이랑 같이 테마성 움직이는데 테마성 힘이 약했죠. 에브리봇 개별주로 강하게 혼자만 거의 치고 가는 느낌이 강했고, 그 외에도 이제 오전에는 전 에브리봇 말고는 크게 볼 게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 오후장 들어서 점심쯤 돼서 저는 이제 버킷 스튜디오를 바로 매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에도 금요일로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영화 헌트 기대감이 크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카데미 분들한테도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헌트는 지금 기대감이 너무 크게 되어 있다. 왜 되어 있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이정재가 연관이 되어 있죠. 이정재는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엄청난 이력을 남겼고 세계적으로 이슈가 받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이 오징어 게임 다음으로 영화를 넷플릭스 시리즈를 개봉한다는 것은 그 기대감으로만 엄청난 성장성이 있죠. 결국 주식은 그 기대감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주가가 엄청 오를 것이고, 그 기대감이 얼마나 실망하냐에 따라 주가는 엄청 떨어질 것이죠. 결국 주식은 그렇게 흘러갈 것이고, 이런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도 그 기대감으로 오늘 상한가 부분까지 시세가 나왔죠. 이런 거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시고 받아 먹으셔야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하시고. 왜냐, 다 아는, 영화 기대하는 거 다 알고 있는 재료들이잖아요. 하지만 그 재료를 어떻게 판단을 하고 언제 판단을 하냐에 따라 이제 이게 수익을 얼만큼 먹냐 못 먹냐가 나뉘어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장은 버킷이 조금 주도를 하다가 장 막판쯤 되면서 이제 에너지 쪽, 이런 에너지 애들이 갑자기 가뿐티로 시세를 받아왔는데, 대성에너지랑 이제 인천 도시가스 이런 애들이 갑자기 시세를 받았어요. 얘네 차트를 보시면 윗꼬리가 계속 달리죠. 이런 거면 지금 이런 흐름이라면 결국에는 겨울에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겨울의 에너지대라는 현실화가 된다 라고 밖에 지금 분석이 안 됩니다. GSE 같은 경우에는 차트가 오전에는 전혀 별로였어요. 이때까지 딱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이때까지는 전혀 별로였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시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매집해놨으면 다시 이러한 6,500원 이런 라인들 다시 도전하러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에너지 쪽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일단 가스 쪽이 제일 타격이 크죠. 왜냐하면 당장 겨울에 가스를 따뜻하게 생활하려면 가스가 필수인데, 이 가스는 어쩔 수 없이 제일 현실적으로 타격이 오는 그러한 원자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방 가스가 사용이 제한이 되어가지고 뗏목 장작을 이제 난로로 활용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유럽 쪽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천연가스 선물 쪽도 반응이 있을 것이고, 한국 쪽도 관련주들 반응이 있겠죠. 지금 거래량 1,000억 들어오면서 확실히 추세를 바꿔주려고 하고 있죠. GSE, 대성에너지. 일단 오늘 대장은 대성에너지였는데, 대성에너지도 오늘 1,200억 들어오면서 추세를 완전히 바꿔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로 한다면 이건 잘하면 이런 17,000원까지도 한번 해보러 갈만하지 않을까. 재료만 조금 잘 붙어준다면.
이러한 15,000원 이런 라인들만 좀 뚫어준다면 충분히 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내일부터 계속 보셔야 됩니다. 시세에 대한 확산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에너지, 가스, 뭐 인천 도시가스, 그 다음에 SK가스, 그 다음에 경동 도시가스 이런 애들이 잘 튀어요. 경동 도시가스 이런 애들이 쉽게 금방 튀죠. 이런 애들은 수익 먹기가 편하니까 이런 애들 잘 보셔야 되고, 가스 쪽이랑 이제 LNG선 1승, 그 다음에 뭐 ATX 엔진 이런 애들도 LNG 가스 쪽도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테마를 형성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가스 쪽 다음에는 어디로 형성이 되죠? 에너지로 형성이 되죠. 그 석유로 형성이 되죠. 석유 대장 중은 현재는 중앙에너비스가 대장이었고, 그 이후에 한국석유, 그 다음에 흥구석유, 이렇게 이제 관련주들이 있는데, 이것도 미리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이런 것도 거래량 들어오면서 한번 이런 이평선들 다 뚫어주는지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거랑 이제 SH에너지화, 이제 이렇게 조금 관련주들, 시세 확산의 에너지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이 시세가 어떻게 확산이 되는지 그러한 관련주들을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런 걸 미리 예측을 하시고 타점들을 잡아 놓으셔야 이런 고점에서 안 물리겠죠. 이런 데서 안 물리겠죠. 이럴 때 잡아놔야 되는 거야. 에너지 쪽은 에너지 쪽은 아싸일 때 잡아놔야 되고, 인싸일 때 잘못 잡으면 답이 없어집니다. 이 에너지가 또 얼마나 강하고 길게 흘러나갈지 모르겠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시작한다는 신호탄을 쏜 게 아닌가,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드니까 이 에너지 쪽은 여러 가지 시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창 이제 오전에 뉴스 올려드렸던 폐플라스틱 관련주로 이제 이런 갭들 다 채우고 또 슈팅 나왔죠. 이런 건 뚫을 때 또 들어갔어야 되죠. 이런 거 뚫을 때 들어갔어야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또 추세 한번 바꿔주면서 이러한 1,500원 라인 한번 도전해주러 가주는지 이런 것도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폐플라스틱은 왜냐하면 미래의 먹거리 기술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말했다시피 미래의 먹거리 기술이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코닉 오토메이션, 이거는 이제 내일 반도체 미국 이제 반도체법 발의죠. 이런 중국 견제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계속 시세를 받고 있는데, 내일 한 번 더 슈팅 나와주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죠. 코닉 이름이 어렵네요. 코닉 오토메이션이랑 이제 에이펙트, 대표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렇게 두 개가 있죠. 이런 것들도 내일 계속 꾸준히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 에코프로 H는 이때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우상향하는 나가는 흐름이죠. 왜냐하면 매집이 그만큼 잘 됐고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평선을 다 뚫었죠. 그렇다는 것은 상승 추세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상승을 다시 한다는 거죠. 이런 고점 대비 이제 80% 정도 반토막이 났죠. 이 80% 났다는 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들, 좀 이런 8만원 라인까지 좀 뚫어주는지, 아니면 일단 1차적으로 이런 7만원, 이 7만원 라인을 조금 뚫어줘야 확실히 추세가 안정화가 되겠죠. 이런 조금 탄소 중립, 이쪽이랑 이제 풍력, 이쪽은 계속 보셔야 됩니다. 풍력, 태양광, 이쪽은 계속 보셔야 되고, 탄소 중립이랑, 그 다음 수소가 오늘 JNK 히터가 먼저 튀었습니다. 얘가 윗골이 달렸는데, 거래량 좀 들어오면서 밑골이 달렸다는 건 이건 좋은 흐름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수소 쪽도 같이 한번 시세 엮여주는지 그런 거를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조금 보고 있고, 테마는 여전히 이런 에너지 쪽 테마가 지금 계속 강세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쪽 테마를 계속 보시면서 단기 스윙 포트를 한번 짜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시면 다 에너지 쪽이죠. 에너지, 한창도 에너지고, 이건 로봇, 이것도 탄소 중립, 이것도 에너지. 에코캡슨, 이거는 실적 이슈로 알고 있는데, 얘네의 특징은 항상 말했다시피 강하게 튄다는 거. 오늘도 20% 튀었죠. 이런 것도 차트가 좋네요. 내일 또 계속 봐야 되겠네. 이것도 차트가 좋고, 이런 것도 그냥 결국에는 이런 자리들 지켜준다는 것은 한 방 더 쏜다는 거죠. 이런 거는 한 방 더 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좋은 차트니까 이런 것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그 외에는 크게 보이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 외에는
그 외에 크게 보이는 종목은 없고, 일단 에너지 쪽을 위주로 계속 보면서 한번 시장을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드네. 그 다음에 이런 메타버스 쪽이 계속 위지위, 그 다음에 이제 위지위기랑 위즈이나 이제 이런 메타버스 애들, 게임주들, 메타버스 애들도 한번 시세 받아주는지, 재료가 하나 있죠. 그런 재료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세를 한번 받아주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계속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메타버스 쪽도. 차트가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메타버스. 시장만 조금 좋아지면 상승이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 묶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쪽은. 시장에 따라서 조금 흐름이 확실히 이어나갈지 죽을지 이 정도로 잡히는 부분이어서 그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이런 OTT 관련주들, 이제 버킷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다른 애들 이제 또 개봉 예정작이 몇 개 남았죠. 대표적으로 일단 콘텐트리 중앙 같은 애들이, 이런 얘가 지금 조금 일정이 남았는데 이런 애들은 그냥 이렇게 슬금슬금 우상향하는 시나리오 한번 나와주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거래량은 많이 안 들어왔는데 그냥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 이런 데까지는 올리고 윗꼬리 달고 빠지거나 죽이겠죠. 일단 그 전에 기대감에 한번 슈팅 나와주는지 그런 거를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았던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뭐 미장 그 횡보 혼조세 대비해서 국장도 그만큼 나쁘지 않지 않았나. 커플링이 계속 안 되고 있죠. 코스닥은 조금 강보합인데, 약보합인데 이제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시장이 마감되는데,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고 좋습니다.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고 좋으니까 이 추세만 조금 더 이어나가주면 시장이 좀 괜찮지 않을까. 신용잔고도 그렇게 급진적으로 안 늘고 있죠. 조금씩 늘고 있죠. 8월 4일 기준이면 이때인데, 이때 자리에서도 아직 19조가 안 됐다는 것은 충분히 더 할만하다는 거예요. 일단 2,500원 찍었죠.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 2,500원 거의 찍었고, 이 정도면 그냥 찍었다고 보여지고, 이제 이런 2,570 이 라인쯤 되면 결국에는 20조가 쌓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조정 나왔다가 다시 여기서 한 번 더 상승 나와줄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내리꽂을지, 그 흐름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괜찮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그냥 매수해주면서 지수 이끌어 가줬고, 코스닥은 개인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약보합으로 이끌어 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이 들러붙으면 지수가 빠지는 거고, 지수의 힘이 약해지는 거고, 외인이나 기관이 들러붙으면 지수가 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면. 뭐 이 미선물도 지금 뭐 나쁘지 않으니까 뭐 미장도 크게, 이런 8월 10일날 이제 7월 CPI 발표죠. 그 전까지는 괜찮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계속 보이네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게 있죠. 결국에는 지수가 좋을 때 분할 손절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21선이 깨졌죠. 이런 것도 이게 조금 아쉬워요. 이 21선이, 삼성전자의 21선이 깨졌다. 여기서 밑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는데, 만약 여기서 삼성전자가 죽는다면 지수가 조금 꺾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대표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얘가 꺾이면 조금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죠.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에요. 일단 개인도 이제 이 자리에서 또 슬슬 들어오고 있죠. 아직 외국인 이탈은 없어요. 기간이 조금씩 이탈이 나오는데 외국인의 수급 이탈은 없지만 이 추세가 지금 다시 좀 꺾이는 추세로 되고 있는데, 내일이 좀 중요하겠는. 내일 이거 완전히 꺾이면서 다시 꼬라 박을지, 이러한 흐름들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꼬라 박으면 한국 증시는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바이오주들이 계속 상승을 나온다는 건 얘네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죠. 경기 방어주인데 얘네가 살아난다는 것은 외국인이 계속 매집을 해주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는 팔고 경기 방어주는 산다는 것은 지수가 긍정적이게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하지만 좀 찝찝하게 상승되지 않을까, 좀 이러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지금 근데 이러한 셀트리온 패밀리 대표적인 셀트리온 형제들, 그다음에 뭐 삼성 바이오 로직스, 얘네도 제가 이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얘도 실적 발표할 때, 이때가 아마도 실적 발표였을 거예요. 이때 실적 발표 때부터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 나올 거다. 그래서 벌써 90만원 찍었네요. 이런 것도 실적 발표할 때부터. 이때가 발표였죠. 그럼 이미 6%, 7% 수익 구간이 나왔고, 이런 것도 그냥 익절하고 나가시면 되겠죠. 외국인 양매수 꾸준히. 그러니까 이러한 이평선을 다 뚫어 놓은 것들은 충분히 좋을 수밖에 없는 차트들이에요. 왜냐? 실적 좋고 경기 방어주고 바이오 섹터 강세이면서 외국인 수급 좋으니, 이러면 충분히 매수할 이유가 매수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것들도 계속 우상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라인들까지, 이런 95만원까지도 한번 상승해주겠죠. 상승해주고 빠지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이 바이오 섹터는 계속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런 것도 조금 상승이 나와줬는데, 바이오 섹터 강세이면 얘네들도 한 번씩 또 튀어주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죠. 바이오니아, 박셀바이오, 이런 애들 계속. 박셀바이오도 차트가 괜찮네요. 이런 라인들만 좀 지지해준다면 이런 것도 한 번 더 슈팅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7만원 라인까지, 이런 라인들까지 한번 슈팅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이런 바이오 섹터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바이오만 지금 강력하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주는 대한민국 대표 경기 방어주라는 거예요. 바이오가 일단 먼저 살아야 그 다음에 반도체가 살고, 그 이후에 시장이 조금 조금 안정화가 됩니다. 지금 그 초입이라고 보고 있지만 언제 또 뒤통수를 칠지 모르겠죠. 외국인들이. 그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셀트리온 패밀리들이 다 전반적으로 좋네요. 자리들이. 이런 수급들도 좋고, 연기금이 계속, 기관은 연기금이 계속 이끌어가고 있고, 외국인이랑 개인들 물량 다 털리고 있고, 좋네요. 이런 것도. 일단 대표적인 방어주니까 일단 바이오 섹터들은 대형주 위주로 한번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시장도 열심히 매매하시느라, 수익 많이 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